네, 이번에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유럽 사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무엇 때문에 긴장했나요? 네,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때문에요? 네, 지난 연말 유럽에서는요,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긴장감까지 돌았다고 하는데 그게 자동차 번호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자,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강을 사이에 두고 나눠 살고 있는 미트로비차. 이 지난 12월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이 알바니아계 주민들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Tablice koje izdaje Srbija jesu zaostavština Miloševićevog režima. Ovakvo nasljeđe ne treba biti teret na vašim leđima. Na ovaj način ona vas ciljano drži izolovanima i u prošlosti. 지난해 11월 코소보 정부가 세르비아에서 발행한 차량 번호판 금지 조치를 실행하니까 이 세르비아에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저렇게 스티커를 부착했군요. I posebno izbacivanje apsolutno neposlušnog srpskog naroda sa severa Kosova i Metohije, sa teritorije Kosova i Metohije.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거리에 나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 세르비아계 경찰과 공무원들은 집단 사퇴를 하면서 항의의 뜻을 표했죠. 세르비아에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니 그야말로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지 세르비아에 있는 KBS 글로벌 통신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태협 통신원, 전쟁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심각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나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며칠 전 실제로 저 시위가 일어난 코소브스카 미트로비차 지역을 가봤는데요. 세르비아에서 코스보로 넘어가는 검문소에서 세르비아 차량 번호판을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흰 스티커로 번호판의 세르비아 국가 코드와 국장을 가리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 시위대나 도로를 막고 있던 바리케이트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평소보다 경찰들이 더 자주 순찰을 도는 등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미트로비차 지역의 경우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로 거주지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가보니 어땠습니까? 네,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선 세르비아 화폐로 결제가 가능했는데요. 알바니아계 주민 거주 지역에선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바르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낙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르비아계 거주 지역 쪽에는 코소보는 세르비아다라고 적혀 있었고 알바니아계 쪽에선 코소보 해방군을 뜻하는 UCK가 적혀 있었는데요.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 간 갈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고태협 통신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르비아와 코소보 같은 경우는 그리스 위쪽의 발칸 반도에 위치한 동유럽 국가인데요. 네. 자, 이 유고 연방 시절의 코소보 같은 경우는 세르비아의 한 자치주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코소보가 자체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거거든요. 이제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네. 사실 이번에 시위가 일어난 미트로비차 지역은 코소보 내에서도 이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 그래서 5만 명가량 된다고 하죠. 네. 이런 집단 거주 지역이 9군데나 되는데 문제는 이곳에 사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여전히 코소보가 세르비아계 영토라고 생각해서 신분증, 화폐, 심지어 자동차 번호판도 세르비아 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한 지 꽤 됐는데도 세르비아 걸 고수하고 있군요. 예, 제가 작년에 세르비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인상적이었던 것이 제가 만난 관료, 학자, 정치인들 모두가 처음 하는 말이 코소보 정부가 세르비아 영토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점령하고 예,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코소보 땅이 세르비아 정교의 교구가 제일 처음 세워진 성지이기도 하고요.
또 세르비아 왕국이 처음 세워진 곳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민족적 정체성을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군요. 또 특히 뭐 이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정말 이제 깊어진 데 또 한 사건이 있죠. 네, 1990년대 후반에 이 코소보 측에서 이제 독립을 이제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 당시 세르비아 대통령이었던 밀로셰비치가 네. 군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납니다. 굉장히 잔혹하게 이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학살을 했었죠. 네. 알려지기로는 무려 10,000명 이상이 당시에 학살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주 잔인했습니다. 네, 보스니아 내전과 함께 인종 청소라는 말도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코소보 총리가 밀로셰비치의 잔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나토군의 개입으로 일단 일단락은 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나토의 코소보 평화유지군이 바로 이 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개입으로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지만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두 번째 픽 살펴봅니다. 김지윤 박사님. 네, 최근에 이걸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다고 하는데요. 무엇인지 키워드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미스터 리플리입니다. 리플리.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그 리플리 증후군의 그 리플리인가요? 맞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가 있죠. 네, 맞아요. 피아노 조율사였던 맷 데이먼이 이제 피아니스트로 행세를 하고 좀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가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현실판 리플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그것도 무려 연방 하원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한 겁니까? 네, 지난달 뉴욕에서 매우 큰 시위가 열렸습니다. We do not want to be represented by a clown in Albany. 네, 뉴욕 시민들을 크게 분노케 한 인물 바로 조지 산토스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인물인데요. 아주 화려한 경력과 이력을 내세우면서 크게 지지를 받았지만 이게 대부분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꾸몄다고 You have 얘기를 no 하네요. shame in the people who are now you are asking to trust you to go and be their voice for them, their families, and their kids in Washington? Tulsi, I can say the same thing about the Democrats and the party. Look at Joe Biden. Joe Biden's been lying to the American people for 40 years. H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emocrats resoundingly support him. I'm not a facade. I'm not a persona. 아주 당당합니다. 미스터 리플리는 저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충격적인데요. 네, 산토스 의원의 이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보시다시피 그동안 자신이 유대인 혈통을 가진 브라질 이민자 출신이다라고 했고요. 또 대학에서는 금융경제학 학위를 받고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에서 일한 성공한 금융인이다. 뭐 네. 이런 이미지를 내세워서 화려한 이력. 네, 그래서 뭐 상당히 뭐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됐어요. 그랬겠네요. 그런데 브라질 이민자 출신인 것을 빼고 모두가 허위였습니다.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네, 대학을 나온 적도 없고요. 시티그룹이랑 골드만삭스 거래처에서 일을 했다고 하죠. 아니, 거래처에서. 네. 그러니까 학력도 거짓, 경력도 거짓.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니까 종교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산토스가 출마한 뉴욕주 3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그 유권자들이 많고요. 또 네. 그 대대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한 것은 당연히 유대인의 표를 의식했다라는 분석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더불어서 실제로 자기 외할머니가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했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너무 큰 거짓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았더니 그런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하. 네, 근데 이 산토스 의원이 변명이라고 한 말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나는 유대인 주이시라고 한 적이 없다. 주이시가 아니라 주이시. 이렇게 약간 유대인 같은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다. 그게 그런 그래서 이를 의미군요. 패러디한 문장들이 유행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약간 골드만삭스에서 일한 것 같은, 약간 시티그룹에서 일한 것 같은, 그리고 여기다 약간 명문대를 졸업한 것 같은 이런 말들이 미국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런 말은 방송에서는 하면 안 되잖아요. 뭐 같은 정확하지 못하군요. 그러니까 미스터 리플리라는 별명이 붙었군요. 그런데 이 정도 허위 경력이면 뭐 다른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래서 의원 자격을 박탈당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산토스 의원이 스스로 사임을 하지 않는 이상 의원직 상실이 이렇게 쉽진 않아요. 뭐 역대 뭐 여러 가지 여러 보면은
보면은 상하원을 합쳐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이제 20케이스가 되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남북 전쟁 당시 얘기예요. 옛날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산토스 의원을 제명을 시키고 싶다면은 하원 네. 의원 이제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수당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공화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별로 그렇게 제명되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뜨뜻미지근할까요? 우리 생각엔 거짓 이력 의원을 두는 건 공화당에게도 손해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정치가 이전보다 훨씬 더 당파적 이해를 반영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결과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또 우리가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만 워낙 거짓과 위선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하. 경험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네. 참 안타깝게도 양화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산토스 의원이 그래서 사퇴를 거부했다면서요? 네, 사실은 앞으로 이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신뢰를 되찾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겠다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많은 의원들이 이제 의회가 시작을 했으니까 회의가 시작이 되면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렇게 혼자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외로이 약간, 앉아있네요. 네, 왕따가 된 그런 분위기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허위 관련된 이제 수사도 들어간다고 하고 그래서 미스터 리플리 앞으로 조금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